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혼 서류 접수해놓고 대기 중인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명절에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한번 사연을 신청하려고 해요. 결혼한 지는 6개월 조금 안 되고요. 아니 세상에 요즘도 출가외인이라는 말을 쓰는 집구석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시가 사람들이 딱 그렇더군요. 상견례를 할 때만 해도 시부모 두 분 다 점잖고 말씀도 별로 없으셔서 정상적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친정부모님 역시 할 말만 하는 시부모님을 좋게 보셨고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전형적인 시월드의 갑질이 시작되더군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참아보려 했어요. 지금까지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맞는 게 더 이상한 거니까요. 그래서 할 말은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설 때 있었던 일로 폭발해버린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진행 중이네요. 부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과연 제가 심한 건지 아니면 진작 해야 할 결정을 이제라도 한 건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창으로 졸업하고 4년의 연애 기간을 거쳐 부부가 된 케이스예요. 남편 집안도 꽤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희 집 역시 좀 살아요. 하지만 그 돈이 남편이나 제 돈이겠습니까? 전부 양가 부모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아온 재산이죠.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도 저는 친정부모님께 일절 도움을 안 받으려 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1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할 수 없이 저도 친정부모님께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결혼을 했죠. 비록 전셋집이지만 평수도 넓고 자리도 좋아서 맞벌이인 저희 부부에게 딱인 곳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집이었겠죠.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가에 들렀을 때부터 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남편에겐 이미 결혼한 형들이 2명 있습니다. 제겐 아주버님들이죠. 그런데 저녁이 돼서 저희 부부의 환영식을 해준다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30평 후반의 주택인데 거실이 제법 넓어요. 종종 온 가족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충분히 모두 다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비롯해 남자들만 앉아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형님들은 익숙한 듯 열심히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물을 떠다 준다던가 또는 냉장고에서 맥주 심부름을 하고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 역시도 자리에 앉을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남자들 식사 시중만 들었죠. 거기다 심부름을 시키는 시아버지의 태도도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일단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시어머니를 부릅니다. 여러 좋은 호칭도 많을 텐데 꼭 어이라고 부르더군요. 자식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어이라고 부르는 시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것보다도 시아버지가 부르면 마치 몸종처럼 자연스레 다가가 필요한 걸 가져다 주는 시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형님들을 시켜만 먹는 아주버님들 역시 짜증이 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제 눈치를 봤는지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물을 떠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요. 남자 새끼가 부엌에 왜 들어가냐고요. 그러면서 고추 떨어진다는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더군요. 그리곤 저한테 물심부름을 시키는데 솔직히 싫다고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저도 모르게 물을 떠다 바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남자들이 얼추 다 먹었다 싶으니 시어머니와 형님들 2분이 주섬주섬 상을 다시 차리는 거예요. 전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멘붕이 와서 겨우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제 그거 뭐냐고, 왜 다 같이 먹지 않고 따로따로 먹느냐, 거기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직접 갖다 먹으면 될 걸 굳이 뒤에 사람 세워놓고 시켜 먹는 건 또 뭐냐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 원래 자기 집 가풍이 그렇다네요.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완전히 폭군 스타일이래요. 직업군인 출신이었다는 시아버지는 전역하고 쭉 사업을 해왔답니다. 다행히 일이 잘 풀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법 되나 봐요. 살고 있는 집과 사업체에 관련된 대출까지 계산하면 세 형제에게 각각 돌아가는 상속분이 2억 조금 넘는다고 하면서 괜히 아버지 심기를 거슬러 봤자
괜히 상속만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알겠지만 좀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2억이라는 돈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몸쪽 노릇을 해달라는 남편의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물론 2억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겐 엄청나게 큰 액수일 수 있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믿을 구석이 없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면 싫다고 했을 텐데 저희 집도 좀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유산 하나만 보고 시가에 갈 때마다 남자들 종노릇하는 게 마음에서 허락을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하도 자기 집 부자라고 자랑을 해서 친정이랑 비슷한 줄로만 알았는데 구체적인 재산 보유 상황을 들어보니 차이가 제법 많이 나더군요. 저희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십니다. 연봉도 세지만 그보다 엄마가 재테크의 귀재시죠. 아빠가 벌어오는 돈을 여기저기 포트폴리오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세요. 언제나 꾸준히 수익을 얻으시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갭 투자까지 하십니다. 중간중간 손해를 본 기간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투자금으로 굴리시는 것만 3억이고 15억짜리 상가가 딸린 건물도 있으니 외동인 제가 받을 상속과 남편이 받을 상속 금액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한테 2억 유산 하나 보고 평생 노예짓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 바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고 배가 불렀다며 눈 딱 감고 명절이나 행사 있는 날만 가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2억이 생길 텐데 제정신이냐 하대요. 거기다 아버지 눈밖에 나면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 1억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다며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열심히도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며칠 동안 남편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정말 내가 돈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나 형님들도 똑같이 하는데 내가 뭐라고 혼자 유별나게 튈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대한 참아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환해지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시가에 가는 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할 거라고 했고 실제로 한 번씩 가족들 모인다고 하면 일 핑계로 몇 번 빠지기도 했네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가에 갔을 때는 남자들 식사 시중 들었고요. 그나마 막내 며느리라고 많이 시키지는 않아서 감사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그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면 우라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겨우 꾹꾹 눌러 참고 있는 와중에 지난번 설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추석 전날부터 불려갔네요. 두 아주버님 내외 역시 미리 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들은 대낮부터 치킨에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휘 아래 저와 두 형님들은 음식 장만을 했죠. 다행히 제사는 안 지내는 시가였지만 그래도 대식구가 먹을 음식을 하려고 하니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남편이 자꾸만 저한테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귓속말로 한 번에 가져가서 두고 마시라고 하니 그러면 맥주가 미지근해져 맛이 안 난다고 하네요. 얼마나 얄미운지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육개장, 잡채, 소불고기 등등 대부분의 음식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전 부칠 차례가 되었는데 재료들을 보니 막막해지더군요. 시아버지가 조금씩 여러 종류의 전을 맛보고 싶다 해서 명태부터 시작해서 산적, 오징어, 배추, 실파 등등 전을 부칠 수 있는 재료들은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에 걸쳐 전까지 다 준비가 완료되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정작 음식하느라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한 며느리 3명과 시어머니는 상만 차려주고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대신 종일 처먹고 놀기만 했던 남자 넷이서 식탁에 앉는 꼴을 보니 아무리 제가 참아보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왜 그런지는 몰라도 갑자기 친정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네요. 다음 명절 때는 남편과 친정에 먼저 다녀오겠다고 말이죠. 물론 한 번에 허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다고 친정에 가는 문제를 언제까지 미뤄둘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한 건데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하고 놓으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냐대요?
시집을 왔으면 출가회인인데 어디 명절에 친정에 갈 생각을 하냐고요.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저보고 미쳤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시아버지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데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받을 유산을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도 하시면서 비록 니네 집과 많이 달라서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왕 시집을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렇게 남편이 무서워 쩔쩔매는 게 정상인가요? 여자로 시집 온 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다 자기 경제권도 하나 없어서 막내 아들한테 유산 안 돌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정신이 확 드는 겁니다. 그냥 참고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고 결심한 게 바보 같은 결정이었더군요. 저는 어머님하고는 더 할 말 없다고 거실로 나갔더니 시아버지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저 역시 정면으로 똑같이 노려보며 명절에 내 부모 보러 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또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국물도 없을 줄 알라는 말에 혹시 유산 말씀하는 거냐 하니까 당연한 걸 왜 묻냐입니다. 전 기가 막혀서 그깟 2억으로 지금 몇 명의 여자들 인생을 말아먹고 있는지 아시냐고 했죠. 그리고 둘러보며 여기 있는 시어머니나 며느리들한테 그 돈 줄 거 아니지 않냐. 따지고 보면 아들들한테 줄 돈인데 왜 우리가 개고생을 해야 하고 이런 무시와 천대를 감수해야 하냐 따졌네요. 형님들한테도 돈 2억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 이따위 집구석에서 계속 살고 싶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큰형님은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물을 흘리고 작은형님 역시 고개만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저랑 같은 감정 아니었겠어요? 그쯤 되자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 팔을 잡아 끌며 그만하라고 일단 자기랑 먼저 이야기하자 하길래 잡았던 팔을 세차게 뿌리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요. 네가 받을 유산으로 왜 나한테 지랄이냐. 돈 받고 싶으면 네가 직접 일하던가 재롱 떨어서 이쁨을 받을 일이지. 마누라 뒤에 숨어서 돈만 바라보는 네가 여기서 가장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내가 나중에 받을 유산이 너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 이제부터 명절마다 우리 집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면 계속 같이 살고 아니면 이혼하자고 말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한테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 구석에서 나가줄 테니 돈이억에 평생 종노릇 하겠다는 새며느리 알아보라 하고 그 길로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타고 온 차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정을 전부 들으신 부모님은 분노로 손까지 바르르 떠시며 당장 이혼시키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네요. 이런 꼴 당하라고 귀하게 키우신 게 아닐진데 말이에요. 그 후로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는 접수했고요. 처음에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시 중재해보겠다는 남편에게 내가 해결 방법을 말해주지 않았냐. 내 유산이 훨씬 더 크니까 내가 니네 집에 한 것처럼 우리 집에 하겠다고 각서 쓰고 지장 찍어라.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이틀 뒤에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사람 이상하게 가스라이팅 하더니 정작 지보고 하라니까 못하겠나 보죠. 아무튼 확실하게 이혼하고 새 출발할 겁니다. 당분간 아빠 엄마와 지내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 회복에 힘쓰려고요. 더러운 기억 다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하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